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분석의 주북일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가 정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은 바 없다 그러면서 내년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 발언 직후에 미국 국무부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가지고 참가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동맹들에게 우리의 결정을 알리고 협의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 보이콧 결정은 중국의 인권 유린과 신장 유구르 자치구에서 자행되고 있는 잔악한 행위에 따른 것이라 그러면서 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의한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최종 보이콧 결정도 미리 알렸다 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포토 부대변인이 이어서 한국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불참 결정에 대해서 한국 스스로가 내릴 결정이라 그러면서 주권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차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외교적 보이콧의 정당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사실 이 동맹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이렇게 정면으로 치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불편한 감정이 좀 있다 할지라도 외교적으로 우회해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비공개로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호주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공식 대응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한국 정부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관해 충분히 설명도 했고 의견도 들었으며 더불어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 이런 식으로 여과 없이 불쾌감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에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이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서 발언을 하기 전에는 비서실로부터 말씀 자료를 받습니다. 특히 이 해외 순방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 사전에 관련국에 대한 사전 학습 자료 그리고 말씀 자료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학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그 자료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발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관련 권유를 받은 바 없다고 발언했다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한국 외교부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권유도 했지만 외교팀이 청와대 안보비서관, 외교안보비서관실에 충분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보고를 했는데도 외교안보수석실에서 대통령에게 그런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경우는 비서진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보고를 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기자회견 발언을 하면서 다르게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기자회견 당시에 대통령은 비서진이 준비한 말씀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비서진에서 대통령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 미국 국무부의 반박 성명이 나온 후에 이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비서진이 대통령에게 미국 측 반응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 국무부 성명 후에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기 전에 한국에 미리 알려준 것은 맞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결정을 설명하는 취지였지 한국의 보이콧을 권유하거나 압박하는 차원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외교부도 미국으로부터 보이콧에 대한 공식 참여 요청이 없었다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죠.
결국 미국 측의 설명과 권유를 한국의 외교부나 청와대 외교팀이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거나 나름대로 스스로 알아서 해석을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다르게 보고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통한 종전선언 해결이라든지 일단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워낙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향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청와대가 아직까지도 이 베이징 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그런 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관련한 이 한미 간의 이견은 외교적 대참사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친미 성향의 외교관들을 전면 배제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사실 이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든지 외교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은 최종적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시인도 긍정도 하지 않는 이걸 NCND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도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단호한 발언은 또 결론적 발언은 미국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한국이 과연 동맹국이 맞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든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정말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관련 발언은 한미동맹에게도 상당한 갈등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종전선언 문제로 한미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 이 전시작전권 문제로도 기싸움을 벌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관련 문제는 틀어진 한미동맹에 기름을 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아주 예리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결별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물론 좀 오버한 그 과잉 보도라고 이게 보여집니다만 중요한 건 그게 미국의 시각이 그렇다는 거죠. 눈여겨봐야 됩니다.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줄타기 외교가 이 올림픽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특히 지금 시점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고 지난 10일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통해서 반중 블록 이 형성을 강력하게 추동하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돌출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편이 아니라 중국 편에 서기로 작정했다는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더더욱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순전히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동맹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지요. 물론 한국이 지리적으로 중국과 연해 있고 또한 이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 직전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이 가지 않고 장관급 정도로 대치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일본이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과감하게 선을 그었다는 것은 동맹으로서의 한국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올림픽 한 가족다운 풍모다 이런 칭찬까지 받았지만 그런 중국의 칭찬이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해서 정치적 보이콧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은 채 대뜸 중국의 편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이 내년 초에 아시아 국가들하고 공급망, 수출 규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기준에 관한 협력에 주력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제 협정을 추진하는데 이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 틀을 새로 출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한국을 뺐습니다. 패싱했습니다. 이 아시아 주요 경제 대국이고 미국의 전통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이런 구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은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구상 중인 이 새로운 경제 틀에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같은 개발도상국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만 제외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새로운 경제틀이 반도체와 같은 중대 상품에 대한 공급망에 대해 더욱 줄여갈 방침이어서 아주 주목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한국이 이런 미국의 새로운 경제틀 구상에서 빠졌는지 알고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기에 한미동맹이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을 군사훈련에서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죠. 일본 자위대는 수시로 미국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자위대 장비와 병력을 미국 본토로까지 보내가지고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본 내에서는 실탄 사격 훈련 같은 걸 하게 되면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훈련에 제약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다가 병력과 장비를 보내가지고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난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완전 중단 상태입니다. 겨우 하는 것이 대대급 이하 소규모 연합훈련이고 또 그냥 벙커 안에서 하는 지휘소훈련이죠. 이렇게 한미동맹이 미국의 짝사랑식 관계로 진전되다 보니까 한미 간의 동맹이라는 거창한 홀만 존재할 뿐 실속은 없는 껍데기 동맹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호주 방문에서도 중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호주 방문이 중국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호주 방문은 중국의 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면서 단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탄소 중립 기술 협력 확대, 그리고 자주포 획득 사업 같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 그러면서 애써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해명성 발언도 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반중국 전선의 최일선에 서 있는 호주의 총리 옆에서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이건 사실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14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하고 공동성명서를 채택을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영역에서의 국제법 준수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인 남중국해 문제를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 외교 원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반응들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런 태도를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피터 더턴 호주 국방장관은 13일 다른 나라의 굴종을 강압하는 나라에 맞설 것이고 언제나 옳음을 위해 싸울 것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호주는 미국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이런 말을 문재인 대통령의 면전에서 했습니다. 최근 대만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서 직설적 발언을 한 거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13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양안 관계,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관계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안 관계에 있어서 호주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상황을 오판한다면 한국도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영내에 깊이 관여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런 호주 총리의 발언이 호주 기자가 중국이 대만에 침공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답변하면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아마도 호주 총리가 원하는 바를 기자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더러 들으란 듯이 토로한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같은 파이브 아이스 국가이면서도 오커스 동맹인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바를 호주 총리가 설파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문재인 대통령 호주 순방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할 것입니다. 물론 한미동맹이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한국을 패싱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경제 문제의 경우는 한국 정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총수들과 직접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 이후를 대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 하루하루가 정말로 중요한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삐끗한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이 한미동맹에 더 이상 금이 가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